왜 이 여자만 보면, 이 여자 생각만 하면 당장 끌어안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될까? 면접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회사에서 제안한 자리가 책임자 위치이고 보니 회사의 대표는 물론 임원들까지 거의 다 만나게 했던 면접이었다. 미진에게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앞에서 한 번, 면접이 길어지자 화장실에서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호텔 밖을 나오는 상태라는 것과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것도 모두 염려가 됐다. 마지못해 카페에서 뭐라도 사 먹은 듯한 카드 사용 알림이 왔지만 가격을 보니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닌 것 같았다. 아, 어쩌지? 나는 미진이 보고 싶고 걱정이 돼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런 내 걱정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 40이 넘은 성인 여자가 홍콩 같은 데서 길을 잃으면 어쩌지? 혹시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고 굶으면? 같은 걸 걱정하는 건 이건 분명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미진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이전의 내 인생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미진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게 걱정이었다. 쿠팡에서 미진에게 첫눈에 반한 이후부터는 일이 힘들까? 다치는 건 아닐까? 컨디션은 괜찮을까? 누군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식사는 잘했을까? 등등을 걱정했고 사귀고 난 이후에도 자잘한 걱정은 결코 가시지 않았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까지 나는 모두 걱정했다. 마침내 면접이 끝난 시간은 저녁 예약은 물론 프로포즈도 불가능한 때였고 미진이 전화를 받지 않아 조바심이 났지만 나는 그저 미진을 볼 수 있고 안을 수 있다는 것에만 기뻐서 날듯이 달려갔다. 나는 가방과 상의만 벗어던진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가 미진을 끌어안았다. 아,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미진의 몸과 팔다리, 그녀가 나에게만은 기꺼이 접근을 허락하는 은밀한 곳까지 촘촘하게 입맞추고 싶은 욕망이 펄펄 끌어올랐다. 지금 몇 시야? 아, 9시. 미안, 너무 늦었지. 식당 예약을 7시에 했는데. 괜찮아, 별로 배고프지 않았어. 주름이 남아 기운 빠진 목소리라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그때 정말 너무나 그녀를 깊게 안고 싶었다. 지금 할래? 아니면 뭐 좀 먹고? 일단 뭐 좀 먹고 싶어. 이불을 획 걷고 몸을 일으키는 미진을 보니 더럭 두려워졌다. 내가 혼자 내버려둬서 화가 난 걸까?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고 철딱서니 없는 부탁을 한 걸까? 나는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를 들으며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궁리하다가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뭐든 해서 미진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조바심이 너무 커서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했지만 다행히 미진의 기분이 누그러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다행이 아니었던 건 샤워 가운만 입고 앉아있는 미진을 보니 그녀를 안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는 거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가운 사이로 힐끗힐끗 보이는 가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간지리는 목, 그리고 벌어진 가운자락으로 드러난 허벅지와 내가 수없이 입을 맞췄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곳에 자꾸만 눈길이 갔고 샤워 가운을 당장 벗기고 싶은 욕망은 그녀에 대한 걱정 덕분에 간신히 억누를 수가 있었다.
미진이 며칠 전부터 잘 먹지 못하던 건 홍콩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입에 뭘 더 넣어줄 수 있을까를 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샤워를 하고 나면 좀 개운하고 열이 식을까 싶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미진을 보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진의 가운 속에 손을 넣어 한껏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눈을 돌려 나를 보는 미진의 눈길에서 마침내 허락을 구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내가 이토록 성욕이 강한 남자인 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았다. 10대와 20대를 지나면서야 얼토당토하는 성욕이 솟구쳐 고생할 때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의 경우 그 욕구를 다스리는데 무리는 없었다. 내 요구를 여자친구가 거절하면 기꺼이 받아들였고 여자친구 쪽에서 요구할 때도 항상 예스는 아니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에게 나는 여자의 몸을 보고 만나지는 않는 남자, 여자와 소위 그 짓을 하려고 만나지 않는 남자라는 인상으로 각인되었는데 나도 내가 그런 남자일 줄로만 알았다. 그게 내가 가진 나의 장점이고 냉철함의 증거라고 여겼다. 30대가 되자 나는 여자친구에게 초식남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잠자리가 드물어졌다. 늘 과로에 시달렸으니 피곤하기만 했고 피곤하기 때문에 욕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믿었지만 내 생각은 모두 틀린 것이었다. 미진을 만난 나는 꼭 다시 10대의 혈기왕성한 사춘기 소년이 된 것만 같았다. 주야간을 교대하는 극한의 근무 환경인 쿠팡에서 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랬다. 왜 이 여자만 보면, 이 여자 생각만 하면 당장 끌어안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될까? 40대에 들어선 남자의 상태가 평생 성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남자가 이럴 수가 있는 걸까? 우리는 침대 위에서 그리고 욕조 안에서 지칠 줄 모르고 사랑을 나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미진의 몸을 안아들어 욕조의 거품 가득한 물속으로 내려놓을 때 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의 행복을 느꼈다. 이제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미진의 몸은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그녀의 몸이 뿜어내는 열기는 언제나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왜 이 여자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까? 사랑해, 사랑해 미진아. 우리가 몇 번이고 하나가 되는 순간 도저히 억눌러지지 않는 듯한 미진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화르르 타오를 것만 같은 전율의 몸을 떤다. 사랑해 선우씨,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아니, 자기는 모를 거야. 자기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벅차서 숨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홍콩의 거대한 쇼핑몰을 헤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쏟아지는데도 땀을 흘리면서 미진이 카페에서 혼자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동생들이 골라준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매장을 들러야만 했다. 일단 분위기를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해, 오빠. 로맨틱한 분위기에는 예쁜 선물이 빠질 수가 없다고. 동생들이 앞다투어 얘기한 것이 프로포즈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를 잘 세팅해 놔야 한다는 거였다.
면접과 프로포즈를 위해서 나는 굳이 수트를 챙겼지만 미진이 뭘 입을 건지는 상관없었다. 홍콩에서 선물을 할 작정이었으니까. 동생들이 골라준 약혼 반지도 티파니에서 픽업할 예정이었다. 반지를 감추려면 내 가방이 꼭 필요했기에 가방을 두고 가라는 미진에게 괜찮다며 서둘러 가방을 둘러맸다. 엄마 선물을 산다는 핑계로 나왔으니 이따 미진이 어떤 얼굴을 할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이벤트는 프로포즈였지만 홍콩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결과는 애매하기 짝이 없었다. 멋지긴 한데 너무 덥고 습하니까 계속 여기 산다면 힘들 것 같긴 해. 홍콩이 잠깐 다녀가기엔 좋지만 살기는 싫다는 뜻일까? 홍콩이 미진에게 그리 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내 선물이 미진의 마음에 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다행하게도 미진은 나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 했다. 내가 그녀의 신발과 옷 사이즈를 알아내서 구매한 것들도 모두 미진의 몸에 딱 맞았다.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나갈 때 기껏 힘들게 고르고 사서 입혀준 옷들을 당장 모두 벗기고 싶을 만큼 미진이 너무 예뻐서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 계획은 식사 중간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였다. 사람들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은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은 미진이 프로포즈를 받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곳이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리 사전 답사를 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 미슐랭 레스토랑이라는 점은 프로포즈를 하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다. 웨이터의 갑작스러운 출몰이 너무 잦아서 우리의 테이블은 자꾸만 요리 심사의 장으로 변했고 오붓한 시간은 방해를 받았다.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니 잠시 우리를 조용히 놔두면 좋겠다고 알렸는데 매니저는 너무나 기뻐하며 알겠다, 축하한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됐다 싶었더니 불꽃놀이라는 변수가 들이닥쳤다. 주변을 보니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하나 둘 일어나는 분위기였고 미진도 보고 싶다고 하기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웨이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못하긴 했지만 인피니티 풀의 조명이 반짝이는 홍콩의 야경 속에서 미진을 안고 있으니 행복했다. 우리가 레스토랑의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불청객이 나타났다. 형, 선우 형. 이름도 바로 기억나지 않는 학교 후배의 등장이라니. 온 우주가 오늘 프로포즈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만 같아서 좌절감이 들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드는 놈이어서 일부러 멀리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 새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형, 홍콩으로 온다면서요? CTO 맞죠? 나는 미진의 앞이라 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미진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물색 없이 흘리고 게다가 내 여자를 평가하듯 훑는 역겨운 눈이라니. 오늘 하루 어그러지는 타이밍에 여러 번 좌절했던 나는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불꽃이 쏘아 올려지자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나는 커다란 소리에